3.1 환경오염물질 측정계획 수립 1. 환경오염물질 측정 개요. 환경오염물질 측정 계획 시 측정 계획서 작성해서 성과품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계획에서는 1. 측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환경질 측정 항목 및 수량을 계획합니다. 여기서 측정 계획서 작성에서는 측정 전 7일 전까지 환경질 측정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2. 환경질 측정 항목 수량 계획에서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샘플링 및 측정 분석을 하여야 하며 환경질 측정 시 기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환경오염물질 측정 개요. 표 3.1 환경질 측정 항목 및 조사 기준 예시 조사 분야와 조사 항목, 조사 개수와 조사 주기를 구분합니다. 1. 조사 분야에서는 대기질 2. 지표 수질 3. 지하 수질 4. 토양 5. 소음 진동을 기준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PM10에서 벤젠까지 7개 항목이며 1일 측정을 합니다. 지표 수질에서는 15개 항목이며 1회를 합니다. 지하 수질에서는 31개 항목이며 1회를 합니다. 토양에서는 20개 항목이며 1회를 합니다. 소음 진동에서는 2개 항목이며 1회를 합니다. 1. 환경오염물질 측정 개요입니다. 3. 환경질 측정은 환경질 측정 결과는 반드시 조사 결과 기록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사 지점별 사진을 측정 시간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환경질 측정 결과 분석입니다. 환경질 측정 사양 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5. 환경질 측정 보고서 작성입니다. 환경질 측정 보고서는 환경질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작성합니다. 두 번째, 환경질 측정 당시의 기상 상태 등을 명시합니다. 세 번째, 환경질 측정 장비 사양을 분석 등을 명시합니다. 네 번째, 환경질 측정 지점들을 축척의 지도에 명시합니다. 다섯 번째, 환경질 측정 보고서에는 조사 사진 및 측정 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질 측정 지점의 위치를 제시합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개요에서 여섯 번째, 기초자료 목록에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2-8호 평가서 등의 작성을 기초로 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품과 함께 기초 자료를 제출합니다. 1. 환경 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록부 2. 분석기기에서 생성된 파일 원본 3. 분석기기에서 생성된 출력물 원본 네 번째,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중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 일체 다섯 번째, 계산식이 포함된 분석 일지 및 검량선 등 여섯 번째, 조사 지점 및 시기, 위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경로 및 사진첩 일곱 번째, 조사 당시 특이사항 기록물이며 일곱 번째, 성과품 목록
환경 목록, 환경영향 측정 결과 보고서, 조사 분석, 기초 자료 및 관련 전산 파일. 세 번째, 작업 사진첩. 네 번째, 측정 지적 사진첩. 2. 환경 오염 물질별 측정 계획. 측정 계획은 건설 현장의 현장 관리 계획서를 참조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1.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의 현황 조사나 기상 조사는 현지 현황 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 1. 대상 지역 선정. 2. 현황 조사. 즉 대기질 현황 조사에는 현지 현황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대기 오염 공정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가능한 사계절 3일 이상을 측정합니다. 2. 환경 오염 물질별 측정 계획에서 2. 수질 오염입니다. 수질 오염은 현지 측정 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 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 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합니다. 오염에서 대상 지역 선정과 현황 조사를 하며 대상 지역의 선정에서는 하천의 현황 조사는 계획 노선이 통과하는 수계를 광역 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현황 조사에서는 광역과 중점 대상 지역을 파악한 후 대상 지역 또는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 현황 및 오염원, 수자원 분포 등을 조사합니다. 환경 오염 물질 측정 계획에서 소음 진동 분야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별 측정 계획에서는 먼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두 번째 현황 조사를 합니다. 소음 진동의 현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 선정에서는 건설공사에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장비의 가동, 발파, 차량 운행 등에 의한 것으로 이들 영향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조사 대상 지역 및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에서는 대상 지역을 파악한 후 대상 지역 전 지역 또는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 진동 현황을 조사합니다. 소음 진동 현황 조사는 현지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경 오염 물질 측정 계획에서 네 번째,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공사 시 조사 항목입니다. 투입 인부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및 분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투입 장비에 의한 폐유 확인합니다. 세 번째, 지작물 철거 시 건설 폐기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임목 폐기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 조사 항목에서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2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입니다. 1.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 1. 대기질일 경우 조사 방법은 대기질의 측정 방법 및 분석은 대기 오염 공정 시험 방법을 준하여 실시합니다. 2. 측정 방법은 주위 건물이나 수목 등에 장애가 없고 그 지점의 오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입니다. 3.2 대기 환경오염물질 분석 방법입니다. 항목 9번에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있으며 측정 방법에서는 미세먼지의 경우 베타슨 흡수법, 두 번째 공기 포집 질량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에서는 화학 발광법과 야콥스 호호 하이저법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에서 이 지표 수질입니다. 조사 방법에서는 하천수의 오염 및 용수의 목적에 따라 채수 지점을 선정합니다. 이 측정 방법에는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 쪽으로 2등분한 각각의 지점에 수면으로부터 2m 미만일 경우에서는 수심의 3분의 1에서 수심이 2m 이상일 경우에서는 수심의 3분의 1과 3분의 2에서 각각 채수를 합니다. 1.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입니다. 표 3.3 지표 수질 환경오염물질 분석 방법입니다. 항목 구분과 측정법, 분석 방법이 있으며 항목 구분에서는 pH, 수소이온 농도, 두 번째 DO, 용존산소, 세 번째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네 번째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섯 번째 부유물질, 여섯 번째 총질소, 일곱 번째 총인, 여덟 번째 총대장균, 아홉 번째 유량이 있으며 수소이온 농도에서는 유리정극법, 용존산소에서는 정극법,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는 적정법,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서는 적정법, 부유물질에서는 유리섬유 여과지법, 총질소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으며 총인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습니다. 총대장균군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합니다. 유량에서는 막여과법을 사용합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에서 3. 소음진동에는 측정 방법과 분석 방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 중 환경기준 측정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표 3.4 소음진동 측정 분석법에서 소음은 1. 소음진동 규제법 제7조에 의거 소음진동 시험 방법을 준하며 5분간 등가 소음들을 측정합니다. 진동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거 진동공정 시험 방법에 준하여 5분간 진동 레벨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주간 측정은 2시간 간격으로 2회를 측정을 합니다. 소음에서는 주간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4회를 측정합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분석 방법에서 토양의 경우 조사 방법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표토층 0에서 15cm 및 필요에 따라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시료를 균일한 두께로 하여 통풍 건조 후 분쇄하며 분석 대상 물질에 따라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 가연성 함유 분석 대상 물질은 눈금 간격 2mm 표준체, 니켈, 아연 등 중금속 전 함량 분석의 대상 물질은 눈금 간격
0.1에서 5mm, 불소는 눈금 간격 0.075에 표준체로 체그름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분석용 시료를 합니다. 3. 분석 방법에는 토양 오염 분석 방법이 있으며 1.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있으며 2. TPH에서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를 말하며 세 번째 카드뮴이며 네 번째 구리, 다섯 번째 비소, 여섯 번째 수은 등이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는 각 종 항목에 따른 측정 방법이 있고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질 측정 참고 사진입니다. 1. 대기질 측정 사진. 그림 3-1은 대기질 측정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표 수질 측정 사진입니다. 그림 3-2 지표 수질 측정 사진이며 세 번째, 소음 진동 측정 사진입니다. 그림 3-3 2. 환경오염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1. 대기질입니다. 특징의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와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이 평가 기준은 표 3.6의 대기환경을 기준합니다. 항목에서는 아황산가스 SO2, 일산화탄소 CO2, 일산화질소 NO2, 미세먼지 PM10, 오존 O3, 다섯 번째 납 PB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아래 항목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수질, 특징으로서는 수질 오염의 예측 항목입니다.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부유물질 SS,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있으며 예측의 대상 지역에서는 시설물의 공용, 큰 오염 부하가 생기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에서는 수질 오염의 평가에 있어 환경 보전 목표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수질 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기준, 환경 오염 시설 및 단독 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표 3.7에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에서는 첫 번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기타이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 수중 보역권에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10ppm 이하가 돼야 되고 하여야 하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COD에서는 40 이하, 부유물질에서는 1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총 질수는 20 이내, 총인은 2 이내입니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농공단지에 옥폐수 종말 처리 시설을 포함하며 이 경우에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30 이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0 이내가 되며 부유물질량은 30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2.
환경오염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표 3.8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1. 수변 지역과 2. 특정 지역 3.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수변 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은 오수 처리 시설의 경우 10pp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역시 오수 처리 시설 경우 10ppm 이하라야 하며 특정 지역의 경우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은 20ppm 이하이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0ppm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토양 침투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단독 정화조의 방류수와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처리장에 의한 부유물질은 50% 이상 제거되어야 하고 1차 처리장을 거쳐 토양에 침투시킬 때에는 방류수의 부유물질은 250mg 리터당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3. 소음에서 1. 특징은 소음의 예측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 기준의 채용 단위인 등가 소음도로 합니다. 소음의 현황 조사는 도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변화하여 소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계획도로 및 토지장 이용도의 끝으로부터 영향 범위 내에 위치한 주거지역, 학원, 병원 등으로 합니다. 2. 평가입니다. 소음에 관한 평가의 지표는 우선적으로 소음 환경 기준을 정하여 소음도 이하로 합니다. 아직까지 지역 구분에 되지 않는 지역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적합한 지역 구분을 적용하여 평가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평가 방법입니다. 1. 가지역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서 제6조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2조 1항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 의료법 제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초, 중교 교육법에서 학교 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나 지역의 경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 외의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3. 다지역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공업지역을 말하며 4. 라지역이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일반 공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오염물질의 평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진동입니다.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합니다. 2. 대상 지역은 소음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특징 도로 교통 항목은 시간마다 그 값이 불규칙적이고 큰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이로 인하여 진동의 평가는 집안 진동에 의한 연직 진동 감각 보정을 하며 진동 보정을 80% 범위의 상한치 L10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즉 예측 항목은 진동 레벨의 80% 상한치로 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진동의 평가는 예측 결과를 환경 보전 목표에 맞추어 실시를 합니다. 2. 환경 오염물질 평가 방법에서 표 3.10 교통진동의 한도입니다.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병원과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진동은 주간의 경우 65dB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의 경우는 60dB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주거지역에서 야간의 경우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서는 70dB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폐기물 1. 특징으로는 투입 인부에 대한 생활 폐기물 및 분뇨입니다. 투입 장비에 대한 폐유입니다. 저작물 철거 시 건설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임목 폐기물, 훼손 수목입니다. 임야 지역의 절토 시 수목 훼손이 예상됩니다. 환경 오염물질 평가 방법 1. 대기질 공사 시 장비 가동 및 토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기질 영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시행한다. 2. 수질 도로 건설은 땅깎기, 흙삭기 공사가 많고 하천과 인접되므로 경우에는 강우시 하천으로 토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점 오염 물질이 유출되고 교량 및 구조물 하부 공사 시에는 혼탁수 등에 의해 하천 등을 오염시키기로 한다. 3. 토양은 자연 환경의 중요한 요소를 다양한 생물과 인간 활동에 있어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로 건설을 할 때에는 토양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비옥토의 손실 2. 침식작용 3. 토양오염 등입니다. 5. 폐기물 현대의 경제사회 활동 특징으로 인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한 폐기물의 증대와 폐기물의 종류의 다양화로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들을 폐기물을 일반 가정의 생활에 따라 수반하여 발생하는 가정쓰레기, 분뇨 등과 같은 생활 폐기물과 산업시설물의 생활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4. 소음진동 도로 건설 공사는 소음진동 발생이 불가피하고 운영 시에도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도로 건설 시
생활환경 보존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 기준 및 규격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을 환경오염 물질 배출 공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18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에 관한 법규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공정으로서는 1. 대기 2. 수질 3. 폐기물 4. 진동, 소음 진동이 있으며 관계 법규는 대기에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발생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의 방진 덮개는 살수시설, 집진시설, 방진막, 세륜시설이며 수질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6조 B점 오염원 설치 시설의 기준이 있으며 간이 침사지, 가배수로, 물막이공, B점 오염 방지 시설, 하수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의 개인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3. 폐기물에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제27조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입니다. 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규칙 제4조 임시보관 저장소 승인 절차입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운반시 덮개 설치입니다. 네 번째, 소음진동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방음시설의 설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입니다. 방음벽, 방음상자, 방음시트, 진동저감용 차단벽 설치 등입니다. 분진의 발생 시기 및 장소, 원인 및 대책입니다. 첫째, 토공사. 둘째, BP장 및 CP장 운영.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 있으며 토공사에서는 성토 및 절토 시 굴삭장면 전역이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이동식 살수 설비 및 하며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비산 방지망을 설치한다. 토공사 운송 시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저속 운행 20km 이하를 운행해야 하며 세륜 및 세차기를 설치하고 현장을 출발한다. 통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한다. 토사 야적 시에서는 야적 시 방진 덮개를 설치한다. 여기서 야적 시는 피필름 등으로 덮개를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에는 거푸집 공사에는 거푸집의 해체 장소, 운반 정리 장소, 닷을 부위의 잔재,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운반 정리 시 방진망을 덮습니다. 레미콘차 운행 시는 레미콘 운행 장소와 세륜 세차 실시를 하여야 하고 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각종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1. 비산먼지 대책의 검토 순서 분진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은 혹은 작업 환경에 영향이 크므로 예상되는 경우 대책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산먼지 저감 대책의 구체화 1. 발생원에 대한 밀폐화 2. 정산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이 일부분일 때는 고무등으로 만든 방진 커버를 적당히 설치합니다. 3. 일반 사항에서 공사장 경계선에 따라 살수 시설을 설치 1일 2회 살수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에 철저한 준수를 합니다. 4. 분진 발생원의 조사, 분진 발생 위치라든가 분진 발생량의 농도, 입경 분포의 밀도를 확인합니다. 환경기준의 공해방지 조례에서 주변 지역의 영향을 예측하고 작업 환경의 영향을 예측하고 작업 환경의 기준 허용 농도를 검토하고 대책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음 진동의 저감 계획 1. 소음의 발생 시기 및 장소, 원인 및 대책입니다. 표 3.20 소음의 발생 및 대책 발생 시기는 장비 사용 시, 장비 가동 시이며 기초공사 시에는 파일 항타 시 3. 발파 시에는 4. 파워 브레이크나 크러셔 가동 시입니다. 발생 장소, 발생 원인은 하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대책으로서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정한 속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 소음의 저감 방법입니다. 가. 발생원의 대책 소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발생원에 대한 방지이며 그 외의 방법은 보조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저소음 공법, 저소음 기계를 사용합니다. 2. 방음 카바 및 차음 상자를 사용합니다. 3. 방음 시트에 의한 소음 방지를 합니다. 전파 경로상의 대책입니다. 1. 울타리에 의한 감음입니다. 2. 거리 감쇄의 이용합니다. 환경오염 저감 시설물 기준 및 규격입니다. 작업 시간의 변경 및 단축이고 대책 세우기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작업 시간의 변경 및 단축에서 소음이 큰 건설용 기계의 사용은 가급적으로 환경 소음이 낮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음 피해로 인한 폭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
소음 폭로의 양을 관점에서 작업 시간의 단축은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 세우기에 있어 실제로 위의 방법들 중 방법만으로는 한 가지 방법만은 방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 또는 셋을 조합하여 대책을 마련합니다. 공사 종류별 소음 저감 대책입니다. 표 3-20 공사 종류별 소음 저감 대책으로서는 1. 정지공사 2. 운방공사 3. 암석굴삭공사 4. 토류공사 5. 철근 콘크리트 공사 6. 포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방음 대책의 개요. 표 3-22 건설소음 방지 기술 및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음원 대책. 두 번째, 전파 방지가 있으며 음원 대책으로서는 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법과 소음 머플러의 설치, 방음 커버, 방진 진동에 대한 절연과 댐밍입니다. 전파 방지에서는 거리를 띄우고 음원의 방향을 바꾸고 대기의 흡수, 바람 기온의 초지 수림의 역량입니다. 5. 건설 진동의 저감 방법입니다. 건설 장비는 가능한 주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차량은 주거지 인근 지역을 통과 시 감속 주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3. 수질오염 저감 계획에서 1. 수질오염 발생 시 시기, 장소, 원인 및 대책에 따른 분류입니다. 표 3-23 수질오염의 발생 및 대책은 유로점유 및 교가, 토공사, 터널공사, BP장 설치 등이 있으며 토공사에서는 성토 및 절토 공사 시이며 토공사에 따른 강우 시에는 농경지 토사 퇴적 및 수용 하천의 수질 오염입니다. 우기에 따른 토공사가 시행되고 각 기부 상단에 척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임시대 침사지 설치 및 운영을 합니다. 표 3-24 수질 오염별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오염원과 세부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2. 터널 폐수 2. 절성토 지역 3. 콘크리트 혼합 설비 4. 생활호수 등이 있으며 절성토 지역에서는 가배수를 설치하고 성토 비의 다짐을 철저히 하며 침사지 또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겉면에 식목과 병행한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시설을 철저히 합니다. 수질 오염 저감 계획에서 3. 토사 유출 방지 대책에서는 가. 일반적인 부유 토사 처리 방법 2. 나. 침사지의 설치 다. 오탑 방지망의 설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9강의 경우에도 분량은 많고 시간이 제한적이라 중요한 부분만을 짚고 나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